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6년 1월 20일 시장 깨기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한번 역사를 썼죠. 코스피가 이제 5천까지 한번 찍었고, 잠깐만, 종가는 5천 아니었죠. 맞아요. 아무튼 이제 오늘 코스피가 5천, 예, 새로운 역사를 썼고, 그러니까 5천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여기서 끝이 아닌 게 더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은 먼 것 같고, 다만 이제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어요. 아시겠지만 많이 오르면 피로감이 쌓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긴급하게 좀 알테오젠 때문에 좀 편지를 좀 쓰긴 했지만, 흥분하면 안 됩니다 지금. 급하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급하면 비싸게 사게 되고 조급하면 진다." 예, 정답이신 것 같아요. 철저하게 좀 조급하지 마시고, 주식시장 엄청 많이 열립니다 앞으로도. 예. 기회는 많으니까 오늘만 날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5천 다운 마당에 '나 이제 와서 적극적으로 여기서 막 해야지.' 이러지 마세요. 예, 또 기회는 옵니다. 근데 또 잘 들고 계신 분들은 내가 가진 기업이 많이 올라서 팔 수도 있지만, 그건 각자의 선택이거든요. 내가 현대차가 '나 이 정도 만족한다. 뭐 로봇 때문에 이 정도 올랐으면 된 거 아니야?' 그럼 파시는 거고.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 제가 뭐 정답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주가를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죠? 단기적인 주가를 맞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다 그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좀 팔고 싶다 하면 이제 적절히 팔고 다른 거 찾으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이제 28 년까지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로봇 양산하잖아요. '난 그때까지 동행을 해 보겠다.' 그러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자기가 해야 돼요. '나는 어떤 판단을 할까? 여기서 이 정도에 만족하고 나갈까?' 예. 아니면 그게 좀 이제 애매하시면 반을 딱 잘라 버리는 거죠. 반은 팔고 반은 장기 동행. 그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각자에게 그 하시는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만 그게 되는 거지. 예. 그냥 뭐 다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게 무조건 1 0 0원 갈 거니까 무조건 가져가야지. 이제 5 0원 왔으니까 팔아야지. 이런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이클이 계속 이어질 거는 같은데 아직은 끝난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 사이클을 보면서 계속 추적하듯이 하시든지, 뭐 아니 너무 올랐으니까 좀 약간 5천 또 너무 흥분한 것 같고 약간 좀 일부 줄여 볼까? 뭐 그것도 각자 스타일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선택도 후회하지 마시고, 예, 적절하게 선택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 좀 아직 '내가 못 샀다.' 하시는 분들은 흥분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고, 고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만들어요 지금 시장이 사람을 흥분하게. 네. 쪼금 냉정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미국장이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고런 내용들하고 해서 좀,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나 가지고, 자, 미국 증시하고 오늘의 차트는 이제 석유화학, 그다음에 RIA 계좌에서 국민성장펀드 좀 설명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 S&T 모티브, 삼성전기, 삼성바이오, 네페스, 기가베스, 테크윈, PSK홀딩스, 이지바이오, 전자공시 어제 못해 가지고 현대중공업, 코리아서킷, 하나오션, 현대마린엔진, 인카금융서비스, 효성중공업까지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나머지는 일단은 하는 데까지는 해 볼게요. 요게 백화점이나 유통 쪽, 호텔, 그다음에 시황,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ETF가 요새 수급을 굉장히 좀 좌지우지하고 있고, 그다음 모건 스탠리가 한국 AI 인프라 시장 분석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인식 변화가 필요한 자동차, 두 개 다. 요 보고서 되게 좋은데 너무 길어 가지고 오늘 일부만 소개를 해 드릴게요, 시간이 되면. 예. 그래서 한번 좀 그 피지컬 AI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그 트럼프 하루 만에 관세 없다. 예, 그냥 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트럼프, 예, 하루 만에, 예, 관세 없다는 이제 발언을 좀 하면서 그 약간 갈등이 좀 봉합됐죠. 그래서 미국 증시도 좀 많이 올랐고, 예, 환율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관련 나토와 이제 딜 프레임워크, 이제 한마디로 아직 내용은 공개 안 됐지만 서로 뭐 합의를 한 것 같아요. 관세 철회했고, 셀 아메리카 진정되면서 이제, 그리고 러셀 2000 중소형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다우, 나스닥, 뭐 S&P 다 일단 올라 버렸고요. 거기다 엔비디아, 인텔, 마이크론, 테슬라, 로키드 마틴까지 뭐 골고루. 넷플릭스는 좀 실적은 괜찮았는데 가이던스는 좀 부진하면서 좀 빠졌고, 브로드컴은 칩 수요 너무 좋다고 했는데 주가는 빠져버렸어요. 유나이티드 항공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래도 오랜만에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좋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린란드 관련 유럽 관세 위협을 철회하면서 강한 반등세를 보였고 3대 지수 모두 이제 1%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합병 위협과 이제 유럽 관세 발표로 모두 급락했다가 이제 하루 만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 아시겠죠? 막 겁주고 도망가고 이런 게 좀 되게 반복되죠. 그래서 사실 그린란드 누가 봐도 좀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이미 뭐 미군도 거기 다 주둔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의 통제권에 더 두고 싶은 것 같아요. 히토리도 갖고 싶고. 근데 그거를 확보했다고 이제 기사가 나온 거는 같더라고요. 대신에 관세 안 때리겠다. 뭔가 낸 것 같아요. 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어쨌든 이제 너무 예측 불가죠. 뭐 미국 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셀 2000이 오늘 1.87% 급등했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중소형주와 가치주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일시적이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어쨌든 뭐 그거랑 별개로 현재는 미국은 기술주보다 중소형 가치주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부진해요. 기술주가 시총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요게 이제 나토랑 뭐 합의했다고 하는데 뭐 내용은 알려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관세는 이제 부과하지 않고 무력 침공도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브로드컴 CEO 우리 칩에 대한 수요 끝이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TD코인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아마 브로드컴을 아마 탐방을 갔다 왔나 봐요. 그래서 목표 주가도 450달러 제시를 했고 이런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 좀 부진한데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는 이익률 압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브로드컴의 AI 주문 잔고 감소, 주가의 높은 평가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는 AI 거래의 최대 주도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주식시장의 잠재적 버블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발생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브로드컴 경영진은 어쨌든 이런 우려가 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TD 코인도 긍정적으로 보고서를 쓴 거죠. 그래서 브로드컴 제품에 대한 수요는 끝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시장은 별 반응이 없어요. 레모네이드가 이제 보험사거든요.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전용 보험 출시했대요. 저는 이게 좀 오늘 기사 중에 제일 놀라웠거든요. 자율주행 전용 보험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 FSD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으로 주행을 하면 50% 할인 준답니다. 와, 벌써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어요. 보험료를 깎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 차로 완전 자율주행을 해요. 내가 그냥 운전에 개입도 안 해요. 근데 보험료 절반 깎아줘요. 그러면 테슬라 차 살까요, 안 살까요? 사게 되겠죠. 비용까지 줄여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보험료를 50% 깎아준다는 건 데이터상 이제 FSD 완전 자율주행이 인간보다 압도적으로 안전하다. 그러니까 보험사도 자신 있는 거예요. 이거 운전하면 사고 안 날 거야. 많이 안 나니까 보험료 깎아줘도 돼. 이런 거죠. 그래서 전통 보험사들은 이거를 리스크로 보지만 레모네이드 같은 회사 이제 먼저 치고 나가버리는 거죠. 이런 회사들이 시장 선점하겠죠. 그리고 테슬라도 좋고. 그래서 자율주행의 편함을 넘어 지출도 줄일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오늘 올랐고요. 인텔은 CPU도 공급 부족가 돼요, 이제. CPU도. 그래서 AMD도 오늘 급등했고 마이크론도 뭐 말할 것 없고요. 브로드컴 좀 빠졌고 테슬라는 오늘 좀 급등했습니다. 오랜만에 상승했고 넷플릭스는 좀 가이던스 때문에 좀 빠졌고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제 좋았고 록히드 마틴은 이제 미국 무기 수요 기대감 이런 게 이제 반영이 되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차트는 이제 한번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 석유화학 기업들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돌아오라 석유화학. 저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석유화학도 진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고 이게 5년 동안 주가 차트거든요. 이번에 효성 TNC 혼자만 날라갔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물론 뭐 금호석유도 요즘에 회복은 되지만 이 5년 동안 보세요. 금호석유 마이너스 22, 롯데케미칼 마이너스 72, 대한유화 마이너스 41, 롯데정밀이 마이너스 25, LG화학이 마이너스 65. 정말 처참한 수준이죠. 근데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간다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종합한 결과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대규모 증설 때문에 힘들었죠. 근데 회복을 좀 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공급 구조조정하죠. 미국이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공급 다
구조조정 들어갔고 감산, 중국 정부 과당 경쟁 방지, 그다음에 증설 축소하고 있고 합성고민 SBR은 증설이 없다고 합니다. 수요는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그러니까 감산이 아니라 감세죠. 죄송합니다. 감산으로 하도 감산 그러니까 감세에 따른 이제 세금 환급이 좀 있어요. 그러면 미국 소비가 늘면 당연히 석유화학 좋죠. 거기 들어가는 플라스틱부터 뭐 이런 소재들을 다 석유화학 기업들이 만드니까. 또 중국 내수부양 소비 확대 정책 예고가 돼 있고 원재료 가격도 떨어지죠. 원유가 공급 과잉이니까 유가 떨어지면 나프타 가격은 떨어집니다. 원재료. 정책도 좋아요. 중국이 나프타 소비세 이건 설명해 드렸죠. 또 중국이 석유화학 제품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 중단하고 이런 것들은 일단 보조금을 없애버리는 효과가 생겨서 공급을 줄입니다. 또 경쟁 우위.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요. 지금 최근에. 미국은 천연가스로 석유화학을 만들어요. 근데 그동안은 천연가스가 쌌어요. 유가보다. 그러니까 미국이 훨씬 유리합니다. 우리 한국의 석유화학 기업보다 원가에서. 그래서 그걸 에탄이라고 하는데 이 에탄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에탄 가격이 이제 비싸지는 거죠. 나프타보다, 원유 기반보다. 우리가 좋죠. 우리는 나프타 기반, 미국은 에탄 기반. 에탄은 가스, 나프타는 원유. 그래서 이것도 한국한테 유리한 거죠. 그리고 또 장갑 소재인 엔비라텍스, 이게 금호석유가 만드는 거죠. 요게 이제 점진적으로 수출량 증가하고 있고 세계 1위 탑글로브가 장갑 회사죠.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 뭐 좋지는 않아요. 뭐 지금 뭐 이게 주도주 된다는 건 뭐 당연히 아니고요. 다만 최악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다. 공급 줄고 수요는. 그러니까 석유화학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시각을 긍정적으로 한번 바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LG화학 뭐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한번 석유화학의 턴어라운드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이슈는 큰 건 없었고요. 아까 다 설명드렸고, 오늘 이제 보고서 바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오늘 22일이죠. 기업 분석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서진 시스템이 이제 어제도 보고서 소개해드렸지만 참 힘든 구간을 겪고 오늘 급등했잖아요. 근데 이제 서진 시스템 미래에셋의 강민희 연구원님이 아주 잘 써주셨고, 고객사 요구사항에 맞춰 원자재 또는 주요 부품을 사급 또는 외부 조달로 확보한 뒤 이를 가공하고 조립해서 완제품. 한마디로 외주 가공 회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된 그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EMS라는 뭐 용어로도 불리긴 하는데 그런 회사 일종이고, 아시잖아요. 대만의 폭스콘 아이폰 만들어주죠. 이제 그런 류의 회사예요. 그 다이캐스팅 주조 기술을 갖고 있고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으로 이런 걸 잘 다루고 있죠. 그래서 초대형 기가 캐스팅 설비도 도입해서 ESS라든가 뭐 자동 반도체 장비를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ESS 좋아지는 건 아시죠? 하도 이제 저도 지겹게 말씀드려가지고 북미 시장 규모 증가할 거고, 북민의 ESS 최종 조립소 공장을 선지적으로 구축한 유일한 업체. 요게 매력이 있죠. 요거는 이제 텍사스에 이미 완공이 됐고 작년에 수주까지 받았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규제 강화는 당연히 호재입니다. 중국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핵심 고객사 플루언스가 작년 2분기부터 탈중국을 했는데 중국에서 이제 다른 배터리 회사로 바꾸다 보니까 주문이 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작년 3분기에 서진이 급락했죠, 한번. 근데 그때 제가 보고서 보여드렸잖아요. 그 유진투자였나 아마 거기서 나왔던 보고서 같은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보고서 보고 이거는 일회성이다. 26년도에 사상 최대의 실적 나온다.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실제로 이제 그걸 반영하면서 요즘엔 또 주가가 되게 좋죠. 그래서 이게 그 이슈 때문이에요. 플루언스가 중국 대신에 일본계 배터리 기업으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매출이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봐야 될 때 저게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플루언스가 이제 야, 서진하고 거래하지 마, 우리 안 해, 이러고 나가버리면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 1분기부터 또 서진은 북미 텍사스 조립 공장 이제 가동률이 좀 올라갈 것 같고, 북미 현지에 이제 공장 갖고 있는 엄청난 매력입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거죠. 베트남에도 거점이 있고,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주요 부품을 이제 텍사스로 보낸 다음에 이 부품을 조립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 SDI는 이미 공급하고 있고, SK온도 이제 배터리만 만들지 않고 ESS 완제품을 만들어요. 그 완제품을 이제 조립해 주는 거죠. 인클로저로 가죠. 어떻게 보면 껍데기 같은 건데 그거를 이제 서진이 만들어 줍니다. 고객사가 늘어나요, 점점.
그래서 그런 좀 내용이 담겨 있고 여기 있죠. 삼성 SDI, SK온. 예. GE 버노버랑도 협력 관계라고 합니다. 반도체 장비제죠. 여기도 핵심은 시각 장비, 램 리서치의 시각 장비를 만들어 줍니다. 근데 TSMC에 램 리서치 장비가 들어가요. TSMC CEO가 얼마 전에 뭐라 그랬죠? "우리 반도체 투자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증설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램 리서치가 서진한테 "야 우리 이렇게 TSMC 주문 들어왔어. 좀 더 만들어." 이럴 수 있는 거죠. TSMC도 수혜주가 된 거예요. 예. 보시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예, 권태우 인지 저는 이 내용은 몰랐거든요. 서진이 로봇 파운드리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로봇이 이거는 근데 실적에 당장 영향을 안 줘요. 근데 스토리텔링 마치 현대차처럼 그죠? 붙어버린 거예요. 로봇 파운드리 뭐예요? 로봇을 외주받아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뭐 로봇 팔 같은 거 이런 걸. "야 너네가 부품 이런 거 다 줘. 우리가 대신 만들어 줄게." 설계도를 주든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능력을 좀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로봇 파운드리 모델로 이제 우리 뭐 반도체 파운드리처럼 핵심 모드, 액추에이터 이런 거를 이제 그 밸류 체인을 이제 확보한 다음에 조립해 주겠다는 거예요. 조립이에요. 최종 조립. 예. 그래서 자 로봇 협력도 한 적이 있고 예. 중장기적으로 서진 시스템의 생산 플랫폼이 로봇 양산에 근데 필수 조건을 충족하냐. 요건 이제 검증은 좀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예전에 제조용 로봇 팔 있죠. 이거를 국내 H사 향으로 양산하고 공급한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 성장 그리고 고체 산업을 연료전지 부품도 만들어요. 블룸 에너지 잘 나가지고 한번 소개해 드렸죠. 함께 배우기 위해서. 근데 블룸 연료전지 만드는데 여기 부품을 또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아니 그 중기 성장 옵션 죄송합니다. 이게 공급이 아니고 이제 공급 준비 중. 예. 그러니까 여기 부품도 중기 성장 옵션. 그러니까 요거 승인 받으려고 3-4년 걸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승인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노력을 한 거죠. 블룸 에너지 요새 잘 나가죠. 연료전지. 그래서 글로벌 EMS, 팍스콘 같은 기업들 평균 22배인데 15배밖에 안 되죠. 전환사채가 좀 이슈 있는데 이것도 물량이 많이 좀 이제 해소가 됐어요. 뭐 아직 800만 주 남아 있지만 그래서 좀 괜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S&T 모티브는 이제 모터 하이브리드 모터 만드는 회사고 근데 요것도 한번 예전에 함께 배우기에서 로봇으로 설명해 드렸죠. 그 액추에이터에 들어가는 모터. 네. 그래서 요새 주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 예. 로봇 액추에이터에 이제 모터를 아마 납품을 좀 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S&T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모빌리티 로보틱스 성장 모멘텀은 투자 매력도를 증가시킬 거고 이게 X 바이 Y예요. 그러니까 이 핸들 있죠, 핸들. 핸들을 이제 전동식으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액추에이터 만드는 거 비슷하거든요. 이제 거기 들어가면 요 모터 있죠, 모터. 요거 동그란 거 요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걸 만드는 회사가 어디예요? X 바이 Y에 만드는 그런 회사가 바로 HL 만두죠. 만두랑 뭐 현대모비스 이런 기업들이 하는 거고 거기 들어가는 이제 모터죠, 이 회사. 그래서 예, S&T 모티브도 좀 이런 로봇 밸류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치주예요, 사실은. 예. 주가도 저평가돼 있고 배당도 좀 괜찮습니다. 자사주도 있고. 자, 삼성전기는 JP모건이 보고서 썼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피지컬 AI에 제가 한기뷰에서 설명 한번 해드렸죠. 최강록 같은 회사다. 최강록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요리사인데. 예. 되게 겸손하기도 하죠.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삼성전기가 로봇을 딱 보면요. 삼성전기가 전혀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삼성전기가 많이 들어가요. MLCC, 카메라, 플립칩 BGI, 기판. 예, 다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숨겨진 약간 이제 보석 같은 기업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판도 좋아질 거. 그러니까 요런 이제 JP모건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별로 보면 기판, 플립칩 BGA 큰 기판입니다. 요 기판에다가 이제 반도체 붙여가지고 AI 데이터 센터 같은 데 오는데 PC 서버 프로젝트 대비해서 데이터 센터 쪽이 워낙 지금 좋으니까 이익이 증가할 것 같고 스마트폰 쪽이 안 좋지만 그걸 이제 상쇄하는 거죠. MLCC는 이제 워낙 유명하죠. 근데 한마디로 로봇에 많이 들어가고 자율주행체도 많이 들어가고 예, 요거는 중국 회사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고 광학통신 요게 이제 아무래도 그 이제 카메라 모듈 같은 거죠. 근데 여기는 업황이 좋진 않아요, 아직은. 주로 스마트폰이 들어가니까. 근데 로봇 시장이 열리면 여기도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이제 이게 10억 단위니까 9,110억, 올해 1조 4천억.
내년에 1조 7천억 이익을 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은 계속 긍정적이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모범생인데 항상 아니 그 전교 1등 했는데 이번엔 전교 1등 못 했어요. 어닝 쇼크가 좀 나왔으니까 어닝 쇼크라긴 그런데 좀 기대에 못 미쳤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기 그 회사가 분할했잖아요. 분할하고 이러면서 이제 조금 미국 공장도 인수하면서 비용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못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잠깐 애가 아픈 거예요. 전교 1등이 잠깐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아파서 좀 이번 중간고사는 좀 아쉬웠다. 뭐 그 정도. 에피스 바이오 에피스 홀딩스는 이제 인적 분할은 유럽 제약사와 이제 대규모 수주 계약도 체결을 했고, 예. GSK의 미국 메릴랜드 공장 인수했죠. 예. 그래서 이제 5공장이 램프업 이제 양산 들어갔고 6공장을 좀 기다리고 있어요. 6공장 언제 착공하냐. 이제 저게 되면 한번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가이던스 괜찮습니다. 매출 성장이 괜찮고 올해 투자 포인트 생물보안법 이제 시행이 되고 미국 공장 추가 매출 6공장 저는 요거 같아요. 요게 좀 핵심 같아요. 언제 할까? 예. 그래서 일회성으로 좀 실적은 약간 부진한 부분이 있었고 작년 4분기 누적 수주 규모 212억 달러. 수주 잔고 계속 늘고 있고 수주 잔고의 선형적 증가 이상으로 중요한 거는 생산 능력 확대 속도를 상회하는 수주 가속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공장 양산 속도를 올려야 되고요. 6공장 수주, 6공장 증설. 예. 요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페스는 그 패키징 이제 한마디로 칩을 이제 마지막에 조립하고 검사까지 해준 서비스예요. 그래서 웨이퍼에서 이제 그 진행하는 하나 이제 패키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동그란 웨이퍼에서 칩이 이제 웨이퍼 보면 선이 여러 개 그려 있죠. 그 하나하나가 칩이거든요. 걔를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잘라서 이제 기판에 붙여야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뭐 이걸 자르고 검사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후공정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오사트. 네. 그래서 주로 근데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PMIC 전력 관리 반도체인데, 예. 요게 좀 안 좋았어요. 그동안 스마트폰에 들어가거든요.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중국 견제 수혜를 받고 있대요. 글로벌 규모의 요거 설계하는 회사가 이제 중국을 이탈해서 국내에다가 공급망을 구축 중인데 이제 중국 거 안 쓰고 네페스의 패키징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AI에 이게 들어간대요. 예. 그리고 구리를 이용한 이제 범핑이라고 하는데 미세한 패키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수요처는 AI 수요고 엔비디아 GPU도 들어가요, 실제. 예. 그래서 여기서 매출이 좀 늘 것 같고 또 삼성 파운드리 수혜 줍니다. 예. 2나노로 선단 공정화되는 예,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칩 AP 여기에도 이제 그 아마 패키징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HBM에도 이 구리 도금액이 또 활용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아픈 손가락인데 FOPLP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기대가 있는데 여기 잘 안 됐죠. 시장이 안 커져가지고 그래서 이걸 중단 영업으로 분류해가지고 연결해서 빼버렸죠. 그래서 손실이 이제 지속되어 온 사업으로 올해부터 큰 폭 수익성 개선을 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3년부터 자본 지출 효율화로 감가상각비도 축소할 걸로 지금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더 나쁠 건 없다. 예. 근데 위가 좀 아직 열리진 않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톤투게더. 그다음에 이제 요새 기가비스 좋은 얘기 많이 나오죠. 근데 기가비스 실적의 성장은 내년부터래요, 본격적으로. 올해 이제 점진적으로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작년이 최악이었어요. 작년 최악 지났고 이제 4분기부터 아마 돌아서면서 이렇게 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립칩 BGA가 요즘에 어쨌든 지금 이제 증설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업황이 안 좋아서 공급도 이제 부족해지고 있는 것 같고, 예, 기가비스는 그걸 검사하는 장비죠. 그래서 또 맞춤형 뭐 시장으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맞춤형 시장으로 가면요 장비 설계 난이도가 엄청 올라가서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죠. 본격 투자 사이클 진입은 2027년 이후다. 그래서 하반기가 더 실적 좋지 않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테크행이 좀 안 좋았던 게 HBM 이제 포에 들어가는 그 큐브 프로브라고 있는 이제 장비가 있어요. 이렇게 옮겨주는 장비거든요, 칩을. 예. 근데 그게 이제 HBM4 이게 수율을 올려주는 장비인데 HBM4 수율이 너무 좋으니까 이 장비가 일단은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 급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탑재 시기가 좀 지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빠졌나 봐요. 예. 이유가 요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좀 있었어요. 시장에서 있었던 이제 목표 물량 하향 가능성. 이건 좋은 건 아니죠. 예. 요런 거는 그러니까 주가가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지만 빠지더라도 이게 맞는 내용이면 이거는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이 100 대를 납품하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80 대다. 그럼 기대치 때문에 올랐으면 이거 빼버리거든요. 알테오젠도 그렇잖아요. 로열티 5% 받을 줄 알았더니 2%. 폭락해 버린 거죠.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 맞지만 좀 기대치를 좀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단기 실망감은 좀 불가피하고요. 주가도 싸진 않아요. 경쟁 그룹 대비 PER이 28배나 되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관망을 할 필요는 있다. 근데 왜 빠졌는지 좀 설명해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 PSK 홀딩스도 반도체 후공정, 잔류물인 디스컴 이제 찌꺼기 제거해 주고 그건 장비를 만듭니다. 그래서 세정 장비 같은 거죠. 리플로우는 이제 평평하게 해서 칩과 기판을 붙여주는 그런 장비인데, 재작년 4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이익은 급감할 거래요. 왜냐면 그전에 너무나 좋아 가지고 기저 효과 때문에. 높은 기저 때문에. 그렇지만 올해는 또 좋아진다. 한 16% 성장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SMC가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 지출 전망을 높였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긍정적이죠. 네. 그래서 PSK 홀딩스의 리플로우 장비 이런 것들이 어쨌든 패키징할 때 다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27년까지 이런 이제 패키징 수요는 계속 늘어나니까 긍정적일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가도 그렇게 비싸진 않죠. PER 14.5배니까. 그래서 HBM, TSMC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니까 4분기 좀 실적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빠질 수는 있지만 올해 턴어라운드를 보시고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지바이오는 만년 저평가죠. 4분기 실적은 소폭 내렸습니다. 실사 M&A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월에만 2건의 소규모 M&A를 해버렸어요. 패스A USA가 바이오매트릭스 인수했고, 데브니시 사료 첨가제 회사인데 뉴트리빈스라는 회사를 인수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M&A를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좀 이제 주가가 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지만 PER이 4.8배입니다. 그리고 북미에 확장할 거래요. 요게 데브니시가 사료 첨가제인데 요 회색 부분에서 영업을 하거든요. 이제 요렇게 늘려 나가겠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요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ROE가 30%. 주가도 어쨌든 상당히 저평가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고서 공시 봐야죠. 공시. 어제 공시를 못 해가지고 일단 공시부터 할게요. 이거 시간이 벌써 다 지났네요. 참. 이 몇 마디 하면 참 20분, 30분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그저께죠. 원유 운반선. 약간 작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건 현대 미포랑 이제 합병했잖아요. 그래서 현대 미포가 받은 거죠,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에즈막스급. 요거는 어디죠? 대한조선이 주력으로 하는. 이 시장이 좀 커지고 있어요. 수요가 많은 거죠. 이쪽에 그 운임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코리아 서킷은 이거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시고 아마 아시는 분들 기판 업체입니다. 대덕전자랑 약간 경쟁사예요. 그래서 설비 투자 들어갔는데요. 이거 업황이 좋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코리아 서킷은 이제 HDI 기판, 고다층 기판이라고 합니다. 층이 높은 반도체 패키징 기판 요것도 하고 있고, 요거 이제 플래치 BGA겠죠. 그래서 HDI는 메모리 모듈 요런 거 만드는 기판이에요. DRAM, 낸드, 전자기기양. 근데 아무래도 요거 이제 플립칩 BGA 요렇게 생겼고, 요런 기판들을 만듭니다. 요 두 개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HDI는 이제 가동률이 90% 육박하고 있고, 서버 쪽에 여기도 역시 서버죠. 서버에 메모리 모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수혜를 좀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설을 이번에 하는 거는 아마 저 메모리 모듈 때문에 그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서버형 메모리 모듈은 기존 메모리 모듈보다 층수가 되게 높아요. 보통 8층 정도 하는데 이게 16층이니까 당연히 단가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주요 고객사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라고 합니다. 플립칩 BGI는 이제 삼성전기나 대덕전자랑 이제 경쟁하는 분야겠죠. 그래서 코리아 서킷의 근데 플립칩 기판의 층수는 6층입니다. 주로 가전이나 통신 부품, 자동차. 여기는 좀 저사양 제품들이죠. 근데
AI 데이터 센터용. 사실 AI 데이터 센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기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국내 기업 중에. 근데 여기에 이제 대덕이나 코리아도 들어가려고 하겠죠. 여기가 핵심이죠, 층수가 높으니까. 그래서 진출 준비 중에 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증설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격적으로 실적 증가할 것 같고 PER이 올해 실적 대비 15배 정도 되니까 주가는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어제 있었던 공시는 이제 하나오션 LNG 운반선 투척. 요새 LNG 수주 잘 되죠. 그래서 올해 LNG 수주 좀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작년이 없었어요, 별로. 근데 올해는 늘어납니다. 지난해 32척밖에 수주 못했는데 CLSA라는 증권사가 최근에 보고서를 냈죠. 그래서 올해 LNG 운반선 발주가 무려 112척이나 될 거다. 2029년에 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한테 유리할 것 같고 요게 좋으면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카본이 좀 LNG는 뭐 특화돼 있죠. 그리고 마린 엔진도 중국의 수주 계속 따내고 있어요. 뭐 굉장히 좋습니다. 중국 엔진을 담당하고 있죠. 인카금융서비스는 이제 보험 상품을 한 번에 모아서 판매하는 이제 그런 회사고, 그래서 보험 이제 그 설계하시는 분들, 설계사분들이 이제 그 인카금융서비스에 이제 아마 여기서 근무하시면서 그 이제 보험 판매가 잘 되면 아마 그거를 아마 수익을 좀 이렇게 배분할 거예요. 그래서 인카금융도 굉장히 돈 잘 벌고 있고 최근에. 근데 여기 김선식 부사장이 한 5만 주 정도를 또 내부자들이 꾸준히 사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좀 제가 놀랐던 게 효성중공업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조현준 사내 이사가 이렇게 높은 가격에 22억 원어치 사버렸어요. 예. 야, 이 높은 가격에서 보통 사기 쉽지 않은데 하여튼 효성중공업도 요 가격에 매수 들어온 게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시까지 한번 설명해 드렸고 벌써 5시가 넘었네요. 한 8분만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일단 빨리 좀 해 볼게요. 자, 이제 소비는 뭐냐? 쏠림, 줄임, 채움 뭐 이렇게 길진 않고요. 긴데 제가 그냥 줄였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 정부 지출 금액 늘릴 거고 기업 이익이 증가하면 소비 늘죠. 그죠?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 더 많이 들어올 거고 이건 좋은 거죠. 하반기는 좀 반대로 소비 여력 제한. 왜 높은 환율 때문에 물가가 이제 올라갈 거다. 요게 하나가 있고 그 작년에 하반기에 그 소비 쿠폰 지급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책의 기저 효과 요번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둔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통산업 키보드 이게 중요하면 소비는 양극화돼요. 그래서 백화점이 좋아요. 그래서 신세계. 할인점 구조조정. 여기 홈플러스가 좀 안타깝지만 지금 참 안 좋죠. 구조조정. 그래서 요거에 따른 거는 오히려 이제 이마트가 이제 경쟁사가 지금 안 좋으니까 수혜를 받는 구조로 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방한 수혜요. 외국인 관광객. 그래서 요거는 GS P&L이죠. 요렇게 뭐 간단하죠.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시황은 KB 코옵인데 연말 이후 주식시장 국채금리 모두 다 급등했고 2분기보다 1분기가 낫다. 그래서 1분기에 남은 수익을 다 챙기래요. 이게 오르면 이제 약간 줄이라는 얘기 같아요. 이은택 연구원의 의견은. 그래서 단기 급등에 따른 이제 금리는 이제 약간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장기 금리는 상승 추세는 유지될 것 같다. 금리는 그렇게 보셨고 그다음 중간 선거위에서 트럼프는 계속 이제 소비 부양하는 거죠. 세금 돌려주고. 그렇지만 이제 물가는 하반기에 미국에서 반등할 것 같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도 상향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추긴 좀 쉽지 않은 구조죠. 근데 주식 환경은 우호적이고요. 인플레가 아직 높진 않으니까. AI 펀더멘털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아직은 상승 여력은 있대요. 다만 신규로 내가 여기서 투자를 해야 되나 마냐는 고민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초 1, 2월 강세, 3, 4월 강보와 5, 6월 하락 이렇게 전망했는데 이게 좀 빨라질 수 있대요. 그럼 뭐죠? 1월에 강하고 2월에 쉬고 뭐 이럴 수도 있다는 보합 가고. 근데 일단 오늘 5,000원 한번 찍고 왔는데 약간은 저도 좀 이게 더 갈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좀 숨고르기는 좀 하고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코스피와 이게 되게 여러분들 아마 그거 의아하셨을 거예요. 요새요 그 기관 투자 중에 금융 투자가 많이 사요. 여기 금융 투자 증권사거든요. 근데 증권사가 왜 이렇게 많이 사지? 의아하실 거예요. 근데 금융 투자가
그 작년 이후로 무려 33.9조나 샀고요. 외국인 3.7조 팔고 개인 2점. 에?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여기가 다 올려서 샀단 얘기잖아요. 올해도 금융투자는 누적 3.6조 원 순매수, 개인 순매도, 외국인 소폭 순매수. 그럼 절대적으로 금융투자 혼자 지금 다 하는 거죠. 그럼 금융투자 뭐길래? 왜 저러지? 증권사가 돈이 그렇게 많어? 그게 아니고요. ETF 신규 설정. ETF 시장은 유통과 발행 시장인데 유통시장에서는 투자자가 거래소에서 여러분들 그 ETF 주식처럼 매매하잖아요. 발행 시장은 ETF 이제 운용사와 이제 그 유동성 공급자가 있어요. 예. 호가를 잡아주는. 예. 그래서 이건 증권사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를 통해서 신규 ETF 지분의 발행과 기존 지분의 환매가 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중간에서 유동성 공급자가 잘 연결해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뭐 삼성이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막 오르는데 ETF 가치가 못 올라가요. 그럼 그걸 맞춰줘야 돼요. 유동성 공급자들.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ETF 신규 설정 이제 처음 나오고 어떻게 하냐면 그 ETF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겠죠. 프리미엄이. 그럼 유동성 공급자들이 이 가격이 해당 가격이 올라가니까 ETF가 추정하는 지수의 그 구성 종목들 있죠. 뭐 예를 들면 반도체 탑10이다. 삼성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막 이런 거 사요 그냥. 한 번에 묶어서. 예, 그래서 요거를 매수한 다음에 우리 이런 거 했다. 운용사에 냅니다. 예, 그러면 너네 우리 ETF 신규 지분 줘.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운용사가 그 현물을 받아서 ETF에 포트폴리오에 넣어요. 예, 그리고 이 ETF를 유동성 공급자에 줍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신규 발행된 ETF 지분을 이제 유동성 공급자가 갖고 왔잖아요. 이걸 시장에 다시 팔아버려요. 예, 그러면 ETF가 가격이 프리미엄 붙는, 예, 그거를 해소한다고. 그러니까 ETF 가격과 그 뭐죠? 이게 기초자산 있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같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해소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개인 투자자가 ETF 이제 신규로 나와서 막 사요. ETF 가격이 막 오르겠죠. 기초자산 가격도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ETF가 가격 오르면. 그래서 유동성 공급자 그 현물을 사서 넘긴 다음에 ETF 받고 ETF를 팔아버려서 가격을 맞춰준다. 예,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개인 투자 ETF 매수는 금융투자의 기초자산 매수로 이어진다. 그래서 금융투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ETF를 막 그냥 뭐 정말 열정적으로 막 하세요. 반도체 ETF를. 그러면 금융투자가 뭘 사야 되죠? 현물을 사야 됩니다. 삼성전자부터. 그래서 여기 현물 매수가 잡혀서 금투 딱 수급에 잡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동학개미 운동이 펼쳐졌을 때는 개인이 사서 올렸고 지금은 ETF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네. 그만큼 지금 인기가 많은 거죠. 퇴직연금에서는 개별 주식 안 되니까 ETF가 더 많을 수밖에 없죠. 2016년에 20조 원 하던 ETF 시장이 지금 324조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으로 가는 스토리고 ETF 시장은 점점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ETF 한번 또 함께 배우기 나중에 한번 해드릴게요. 예, 하다가 좀 알고 있는데 그 금융 쪽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AI 다는 못할 것 같고 저기 자동차까지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국 AI 인프라 시장의 태동과 구조적 성장기에 모건 스탠리고 한국 AI 데이터 센터 이제 지어야 됩니다. 많이 질 거예요.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얘기한 거죠. 울산에 아마존 거기 데이터 센터도 이제 지어지고 있고. 근데 이거 하려면 뭐 필요해요? 전력망, 인프라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수혜주로는요, 그 데이터 센터 운영사가 어디예요? 삼성 SDS, 전력설비업체 현대일렉트릭, LS엘렉트릭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GNC 에너지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죠? GNC 에너지가 그 비상발전기.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또 ESS도 들어가야 되고 많죠, 사실. SK가스도 이제 발전소에서 나온 전기를 공급을 하고. 어쨌든 삼성 SDI 구미의 데이터 센터 이제 짓기로 했죠. 국가 AI 컴퓨팅 센터 프로젝트도 주도합니다. 그룹사 수요도 있고 외부 수요도 있고요. 전력 인프라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 막대한 전력 소비. 그래서 초고압 직류 성장 에너지 고속도로 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일렉트릭과 LS엘렉트릭이 수혜를 받는다. LS엘렉트릭은 비중 확대로 의견이 올라갔고 목표 주가 68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현대일렉트릭은 120만 원으로 올렸고 삼성 SDS입니다. 24만 원으로 제시를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동차까지만 좀 할게요. 두 번째 인식 변화. 현대 기아가 로봇 중심이잖아요. 예, 기아가 로봇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현대 기아가 로봇의 중심이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가치만 보지 마라. 예, 로봇 모델을 고도화할 수 있는 로봇의 행동 데이터,
실행동 데이터를 주잖아요. 현대차가 매력 있는 게 이 로봇이 학습할 수 있는 그 제조업의 데이터, 물리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라고 저도 보거든요. 현실 세계의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이 풍부한 데이터는 현대 기아가 다 갖고 있는 거죠. 시뮬레이션만 할 수 없거든요. 예, 직접 현장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로봇 학습센터에서 공장 구조, 동선, 작업 위치. 이 노동자들의 모든 노동 데이터 있죠. 예, 요런 게 지금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학습을 하고 구글의 딥마인드에 넣어서 엔비디아 GPU로 돌려 가지고 그게 3박자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기아는 요 데이터를 제공하는 회사다. 그런 내용입니다. 현대기아는 지배구조를 위해 로봇을 비싸게 사는 주체가 아니고 로봇은 자동차와 다른 규모의 경제 다이내믹스를 갖추고 있고 1만 대 이상 생산하면 원가 50% 이상 떨어진대요. 5만 대면 3만 달러. 자동차는 되게 복잡하죠. 부품도 많고. 그래서 이 모델 단위당 흑자 기준이 좀 높아요. 예, 공장 단위당 30만 원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로봇은 액추에이터 종류도 3세계로 표준화돼 있어 가지고 예, 이게 로봇 1만 대면 10에서 12만 개 동일한 액추에이터를 탑재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공장 단위당 2-3만 대. 그러니까 자동차는 공장당 20에서 30만 대를 만들어야 흑자가 나요. 근데 로봇은요 2-3만 대만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28년에 3만 대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이게 딱 맞죠? 그림 그려주시죠. 그러니까 현대차는 여기 사활을 거는 거예요. 예, 로봇의 생산 원가 떨어뜨려서 로봇 쓰면 24시간 가동도 가능하고. 예, 그래서 인건비 줄이죠. 기존 대비 25%. 로봇 가격이 3만 달러면 3.1%밖에 안 된대요. 인건비가 그냥 엄청 절약되는 거죠. 감가상각계와 같은 간접비도 줄어든다. 그래서 로봇 투입하면 훨씬 많이 또 만들겠죠. 이렇게 31만 이게 31만 2천 개인가요? 52만 5천 개. 중소형 부품사도 보자. 다올의 유증 연구원님은 HL만도 SL 중심으로 부품사의 로봇 산업 이제 노출이 본격적으로 주가에 반영된다. 그래서 부품사도 좀 보자. 현대모비스, SL, 화신, 성우하이텍, 서현이야 등 이런 회사들도 지금 이쪽 시장에 참여를 좀 기대하고 있고 핵심의 액추에이터뿐만 아니라 보디, 머리, 목, 레그 이런 샤시 부품 수주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또 북미 자동차 공급망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그 진입 장벽이 되게 높대요. 높기 때문에 특히 현대차 그룹이 이제 여기 속해 있는 공급망은 로봇 샤시 부품 공급을 위한 또 체제적인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대차 공급망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HL만도미 SL은 현재 스팟의 로봇개입니다. 거기 다리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실제 공급 중에 있고요. 화신은 완성차에 그 뼈대라고 할 거예요. 서스펜션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로봇에 그 샤시 같은 것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텔룰라이드 2세대 이제 기아에서 나오는 차죠. 10만 대 육박하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자동차도 괜찮아요. 자동차도 괜찮아지고 로봇도 대응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보고서는 내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 해드리면 오늘은 일단 2차 전지가 아주 뜨거웠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부진했고 현대차 오늘은 좀 쉬어갔습니다. 뭐 많이 올랐죠. 삼성바이오는 좀 약간 실적 실망. 기아 오늘 모비스 이제 너무 달려버렸어요. 그래서 많이 오른 만큼 변동성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 SDI가 왜 올랐냐면 전고체 배터리 로봇에는 배터리 필요한데 전고체 배터리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른 거면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오르면 조금 이제 줄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로봇 배터리는 아직 시간 많이 걸립니다. 좀 달리 보셔야 돼요. 근데 다행이죠. 이렇게 오르면 물려 계신 분들 입장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진짜 고생하셨는데 여기 40 넘고 이렇게 올라가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건지 아닌지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ESS 때문으로 가는 건 아니고 오늘은요. 그 전고체 배터리 있죠.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오늘 전고체 배터리 얘기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할 회사가 이 회사거든요. 그래서 테마가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좀 이걸 잘 이용해서 저기 이제 오를 때마다 적절하게 줄이시고 또 막 이렇게 안 좋다고 막 난리 날 때 그때 투자하시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배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거를 꼭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SDI가 제일 많이 간 거예요. 오늘 전고체 배터리.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날라가 버린 거죠. 전고체죠. 여기는. APR 오늘 근데 소비재 좋았습니다. 두산도 90만 원까지 갔고 SO일 그러니까 좀 약간 소외받던 기업들 있죠. 요새 뭐 이수페 타시도 못 갔는데
이쪽이 오늘 좋았고 반면에 이제 주도주는 오늘 빠졌습니다. 현대차그룹, 현대건설부터 "야 너네 너무 올랐다. 좀 쉬어라." 이런 거고 그다음 오늘 코스닥은 좀 어제 알테오젠 충격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오늘 알테오젠이 덜 빠져서 다행이고 좀 버텼고 오늘은 3,000당 지역이 좀 일본에서 뭐 이렇게 계약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고 2차 전지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오늘은. 서진 시스템도 한 8%, ISC 반도체 소부장도 약간 뭐 괜찮았어요 비메모리 쪽은. 그래서 다만 로봇 쪽 오늘 현대차 빠지면서 같이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 15분이라. 그래서 오늘 일단 오늘 외국인들 많이 팔았죠.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온 거는 좋아요. 좋은데 약간 이제 걱정되는 건 이제 좀 포모가 왔을까 봐. 예 고건 좀 걱정은 됩니다. 개인 투자분들이 오늘 좀 많이 사셨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항상 내려갈 때 좀 많이들 사셨는데 잠깐만요. 오늘 업종 투자자별 수급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개인들이 뭘 제일 많이 샀을까요? 운수 장비, 자동차네요. 자동차를 많이 사셨고 현대차 많이 산 거죠. 그다음에 외국인은 팔았고 외국인은 역시 삼성, 하이닉스는 좀 산 것 같습니다. 화학주 많이 사고 화학은 아마 화장품이겠죠. 오늘 금융주 사고 그래서 약간 예 대립됐다. 근데 시장 쉽게 꺾이지는 않아요.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여기서 계속 막 급등 나갈 겁니다. 당분간 막 출렁출렁일 거니까 여러분들 멀미하지 마시고 이거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너무 막 그거 출렁거리실 필요는 없어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출렁이는 건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2차 전지의 날이었다. 예 아마 전고체 배터리 기대감도 있고 로봇 이것도 로봇과 연결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뭐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예 자동차는 좀 쉬어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겠고 알테오젠이 좀 진정돼야 됩니다. 알테오젠도 어제 너무 충격을 줘 가지고 근데 오늘 3,000당이 좋은 뉴스가 나와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